예, 환경 경영. 사실 환경 경영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은 뭐 어려서부터 많이 체험을 해봐서 그 서울이나 인천 지역의 그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내가 여러분 나이만 할 때에 비교해보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내가 20대 때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 한번 나갔다 오면 여기 와이셔츠 컬러가 그냥 시커멓고요. 양말에 이게 공해가 아주 층일져서 이게 검은 줄이 막 생길 정도예요. 그냥 코도 항상 맵고. 그래서 그때 많이 팔리던 의약 제품 중에 하나가 윤곽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곽산. 이거는 뭐냐면 이 가래가 하도 끓으니까 그 뭔 공해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걸 먹고 삭혀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도 뭐 지금 많이 좋아졌다래지만은 아주 그 미세먼지 때문에 공해가 심각하긴 하죠. 자, 여기 그 우측에 그 그림 보세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들어가는 도로인데 보세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밑에도 차선이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위에 보세요. 왕복 20차선이에요. 왕복 20차선. 이렇게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로스앤젤레스 쪽이 아주 그 공해층이 보이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게 이제 2020 몇 년도부터는 전기차만 다니게 할 거예요. 전기차만. 이게 전기차를 생산하지 못하면 그 가스차는 소위 가솔린차, 휘발유차는 운행을 못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경 문제를 이미 이제 어려서부터 몸에 익혀갖고 봐왔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조직이 전체적인 경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방침과 목표를 개발, 실행, 달성, 검토, 유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활동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에 유해되는 것들은 뭐 만들어내지 않겠다는 것이 회사 전체적 목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서 하나 둬 가지고 관리하고 뭐 쓰레기 청소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최고 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환경에 대한 방침, 목표, 책임 등이 정해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종업원이 참가하는 총체적인 환경관리 활동이 우리가 환경경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유엔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ISO 14001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정해서 환경경영을 유도하고 있고요. 여기서 인정을 받으면은 환경을 고려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기업들이 환경 체계인 iOS 14001을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기업의 인수합병, 이거는 인수합병은 저 앞에서 뭐 다뤘었죠, 그죠? 기업은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소위 여유 자금이 있거나 하면은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거나 M&A가 일종의 결혼하는 거라 그러죠, 그죠? 인수는 합병을 머지라고 A는 어쿠지션 해가지고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업을 키우는 것이죠. 키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인수합병에 대한 증권시장 반응의 한 예를 보면은 인수합병이 사실 어려워요. 어떤 뭐 최고 경영자 회장이나 사장이 저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고 또 자기 평생이 뭐 그 항공회사 운영하는 거야 아니면 유통기업을 장악하는 거야 뭐 이런 그 꿈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일에 진출하지 못하다가 계기가 왔는데 그런 걸 잘하는 기업을 사는 경우예요. 근데 저 앞에서도 한번 봤었죠. 봤지만은 그 어디야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그 기업 인수합병을 잘못해가지고 기업 아시아나 그룹 전체가 다 망하고 있죠. 대우건설 인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두산건설이라든가 또는 STX라고 하는 그 옛날 조선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부각됐던 기업이 있었는데 여기는 벌써 없어졌어요. 그러고 여러 웅진그룹 이거 말고도 이런 실패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실패를 우리가 승자의 저주, 이게 뭐냐면 너무 비싼 금액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또 최근에 현대건설이 이제 관리받고 있다가 이제는 기업으로 넘겨주는데, 이때 그 인수 작업을 현대그룹의 두 가문, 이 정몽구는 둘째 아들인데 정주영 씨의 첫째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맏아들 역할을 하고, 그러나 현대그룹은 정몽헌이라고 이쪽으로 그 정통성이 있고 소위 어디에, 그러니까 이 상속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몽헌 씨도 자살해서 죽었죠. 그래서 현대건설을 이제 인수하는 데 있어서 둘이 붙었습니다. 둘이 붙었다가 여기 현대그룹이 지고 현대자동차가 이겼어요. 근데 현대 인수전에 나타난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의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그 현대자동차 그룹은 주가가 떨어졌고요. 인수를 성공하자마자 올해 현대그룹은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 시장에서의 반응은 저거 인수하면 안 된다. 저 아직도 위험한 기업인데, 건설에서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인수하지 말아라 했는데 자동차가 인수하다 보니까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인수전은 SK와 STX가 붙었는데, 결국은 STS는 그 위에 그 여러 영향으로 해서 망했지만 SK가 인수를 했었고요. 대한통운도 원래도 이게 국가 운영과 비슷했었죠. 그래서 이 대한통운을 그 금호아시아나 그룹에서 인수했다가 또 이제 CJ로 넘어간 겁니다. CJ로. 요새 이제 택배 사업이 활발하게 되면서 대한통운을 인수한 CJ는 아주 대박 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제휴. 이것도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저 앞에서 우리가 전략 경영 배웠었죠. 그 차원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협조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제 지금 국제 시장에서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전략적 제휴 이용을 본 연구개발 컨소시엄.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려면은 너무나 돈도 많이 들고 기술적 위기도 있고 위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LG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한 사례들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요새 이제 반도체가 이제 한계에 다다르다 보니까 새로운 소자에 의한 반도체 개발, 이런 거는 학계뿐만 아니라 이런 경쟁기업 간에도 서로 협조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죠. 또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런 연구 개발 컨소시엄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죠. 기술 제휴 라이선스, 서로 특허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특허를 못 쓰게 한다거나 쓰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네 갖다 써. 우리도 이런 특허 있으니까 너네 그냥 갖다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삼성과 LG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삼성과 일본의 소니 이런 게 할 수도 있고, 삼성과 미국의 GE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쟁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생산 라이선스, 생산 분야의 라이선스도 마찬가지고요. 제품 수합이라는 것은 이거는 돌려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환. 원래 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는데, 거기서 발달된 건데, 제품도 서로 내가 개발해서 상품화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너네 거를 갖다가 OEM으로 갖다가 내가 우리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 거예요. 또 우리 제품도 쟤네들한테 서로 윈윈하는 거죠.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전략적 제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하죠.